예,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결정 보시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아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취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 표준 결정합니다.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고,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뭐하게 적게 미달하게 신고됐다, 불성실 신고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사실상 그 취득가격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객관적 취득, 국수, 공판법, 부 같은 이런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아싸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공짜로 취득했으니까 빵원 되니까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무상취득.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 뭘 과세 표준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객관성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뭘 과세 표준한다? 신고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근데 일반적 거래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신고한 가액으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그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29페이지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인데요. 양가로 1번 건축물의 건축 개수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건축물 건축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취득세에서 이제 건축물 보세요. 건축물 건축 이렇게 돼 있고요.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취득세에서 보게 되면요, 이런 게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잖아요.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럴 때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하니까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돼 있어도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도 여러분들이 뭐라고 읽으시면 되냐면 증축 등 이렇게 여러분 교재 거기다 써놓고요. 거기다 건축에다 대죽구리 땡냐해서 증축 등 이렇게 써놓고, 우리 항상 이제 취득세에서 건축 돼 있고 건축물 건축 그리고 신축, 재축,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항상 증축 이렇게 읽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뭐 멋진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저한테 쉬는 시간에 오더니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또 어떤 수강생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남편이라고 쓰고 왼수라고 읽는다, 뭐 이런. 어떤 수강생분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남편이라고 쓰고 로또라고 읽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 그랬거든요. 나도 우 그러고 그랬더니 수강생이 더럽게 안 맞아서 더럽게 안 맞죠? 로또. 그래가지고 로또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제가 복습할 때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제가 불시 한 명씩 물어볼 거니까 하나씩 준비해 갖고 오세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도 뭐라고 읽는다, 이거 하나씩 준비해 갖고 오시고, 앞으로 공부하면서 취득세에서 이렇게 건축물 건축, 신축과 재축 되어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증축 이렇게 우리 읽습니다. 그럼 보세요. 건축물 건축이요, 가로 안에 신축과 재축 제외하고 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기 장비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요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죠.
이런 경우에 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 의지하는데 이때 과세 표준은 뭐냐? 조금 있습니다. 증가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같은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가액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읽어보시면 돼요. 이 경우 증가가액은 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하면 원칙이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더 알아보기 보세요. 여러분 건축물 과세 표준을 보면요, 우리가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은요 원시 취득이잖아요. 이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 표준을 뭐로 하냐면 그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요. 그 건축비,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취득에 소요된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과세 표준해요. 건축비를. 근데 증축이나 개축, 개수는요. 우리가 간주 취득이라고 하고 이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때 과세 표준을 뭐로 하냐? 증가한 가액이에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증가한 가액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예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증가한 가액이요. 이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토지 지목 변경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해요. 박스 안에 보니까 동그라미 1의 가액이 뭐냐?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요. 여기서요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을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셔가지고요. 자, 그래서 증가한 가액인데 다만 거기 네 번째 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밑줄입니다.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의 든 비용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되면 그 든 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넘어가서 봅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130페이지 더 알아보기 지목 변경 시 과세 표준 있죠? 별 표시합니다. 별 표시하시고 자, 여기 얘기가 어떤 거냐? 금방 설명드린 얘기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개인 갑이 밭을 갖고 있는데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지목을 변경하는데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표준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이 됐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예? 자, 지목 변경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인데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을 뺀 가액이라고 그랬으니까 증가한 가액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 원. 4억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됩니다. 또 이번에 보세요. A라는 어떤 자, 법인이요. A라는 법인이 밭을 갖고 있는데 밭에서 공장 용지로요.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역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입니다. 단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 이게 이제 1억 2천만 원입니다. 1억 2천만 원이고요. 자,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이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내 눈치만 보지 말고 얘기해. 얼마입니까? 에? 얼마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금방 얘기했잖아. 우리가 봤잖아요. 자, 법인이 지목 변경할 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변경이 든 비용이 입증이 돼요. 그럼 뭘 과세 표준한다고요? 든 비용 이 1억 2천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에? 자, 어떤 수강생분은 계산이 빨라가지고 2억 8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증가한 가액 4억에서 비용 1억 2천 빼서 2억 8천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세법은 얼마라고요? 든 비용 1억 2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 지목 변경했을 때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에요. 얼마요? 4억 원이에요. 증가한 가액 과세 표준이고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 뭐고요? 든 비용이고요. 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얘기가 표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별 표시하셨죠? 됐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3, 4월, 5, 6월에 걸쳐서 배워나갈 거고요. 131페이지 제6절 취득세 세율입니다. 자, 이 세율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시험에 기출문제 표시를 보다시피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작년 29회 시험만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계속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올해 30회 시험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꼭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먼저 듣고 또 교재를 보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까지는 좀 용어 설명도 좀 드려볼게요. 취득세는 세율이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례세율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비례세율은 자, 이쪽 함수가 이제 과세 표준이에요. 이쪽은 세율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나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1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도 4% 적용되고요. 5억짜리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해도 4%고요.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해도 4%예요. 과세 표준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자,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은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비례세율이 정돼요. 근데 보세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걸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누진세율. 자, 그렇잖아요.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 클수록 더 높은 세율 정되잖아요. 이걸 누진세율인데, 주로 누진세율은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한대요. 어떤 수강생분은 된다고 하는데 진짜 딱딱 못 맞추고 안 되지 여러분. 그 다음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지.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 구조로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나중에 그 얘기는 배우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그 다음에 하여튼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례세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차등한다는 것은 보세요. 차등 비례세율인데 취득 원인이요.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냐, 일반인이냐 등에 따라서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인데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예요. 취득세 표준세율이. 근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해 3%.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거 1억짜리 농지든 5억짜리 농지든 10억짜리 농지든 4%예요. 3%예요. 그러니까 비례세입니다.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 과세 대상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다?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세율이 여기 보세요.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그 다음에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순환부터 배워나가요. 이번 순환까지는 중과세율, 특례세율은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율 있잖아요. 법령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이따가 보겠지만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고, 제가 원래 취득세 표준세율 3, 4월 과정부터 원래 소개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처음 지금 1, 2월 과정부터 자 표준세율 암기 방법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세율이요.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요. 범위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요.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표준세율에 50% 보면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취득세 유상취득 시 일반적으로 표준세율 4%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에 50%는 2%잖아요. 플러스 50% 하면 자 최대 몇 프로요? 6%. 그러면 또 마이너스 50% 하면 최저 2%. 그럼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요, 시장이?